또 우리 많은 이제 분들도 계시고 또 전라북도에는 또 많은 좋은 지도자분들이 계십니다. 헌신적이고 활동하시는 그걸 대표해서 황진 이사장님의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총장님 과분한 내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요즘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모아서 뭘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특히 그 주말인 정말 황금 주말인데 이렇게 오셔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고 귀한 시간인데 걱정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자기는 1시간이지만 사실 같이 모아놓으면 1시간이 아닌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30분 주어졌는데 여기 안에 예를 들어 50분이 있다면 1500시간이고 1500분이잖아요. 그래서 귀한 시간인데 의미 있는 시간이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될지 몰라서 그렇게 걱정이 듭니다. 혹시 또 제가 드린 말씀에서 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차피 YM 참여를 오래전부터 하셨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하실 분들이어서 YMCA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오셨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YMCA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오늘 드릴 말씀도 제가 볼 때 지금까지 한국 YMCA는 이랬다라는 것과 앞으로 한국 YMCA는 이래면 좋겠다.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기대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딱 정해서 우리 YMCA 이해해야 된다라는 어떤 정해진 확고부동한 항구불변의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한다고 한번 흔히 그런 말 하지만 우리 살아가면서 생물이 아닌 것이 없죠.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하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한국 YMCA 선배들이 이루어왔던 YMCA의 정체성 이런 거였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바로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면 좋겠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책 중에 에리 프룸이라는 사회학자인데 그분이 쓴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이 있어요. 많이 읽은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에 대해 큰 마음의 성찰을 얻었어요. 주요한 감명 깊은 책, 주요한 몇 개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향하는 삶이 있는데 소유 지향의 삶과 존재 지향의 삶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소유라는 것이 물질적 소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걸 설명하자면은 시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시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시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분침과 시침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막 녹슬었고 막 그러고 케이스도 굉장히 막 허술하지만 시간만은 정확한 시계가 있어요. 근데 또 한 시계가 있는데 그것은 분침도 시침도 막 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막 그 시간 표현하는 것도 막 큰 보화, 금은 보화로 되어 있고 포장도 굉장히 멋지고 찬란한 그런 시계인데 아쉽게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요. 어느 게 좋은 시기일까요? 당연히 정확한 시계죠. 시계가 호화찬란한 시계를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계라는 것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기구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에 제일 좋은 시계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존재 지향형에 합당한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느 게 더 좋다라기보다도 그런 것에 그런 플랫폼에 맞춰 본다면 우리가 YMCA 멤버로서 모이는데 YMCA에 알맞은 사람들이야 하는 건 확실하잖아요. YMCA 가지고 다른 단체 온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틀린 거잖아요. 그렇듯이 YMCA에 합당한 우리 전문 지도자들이시고 유지도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YMCA에 합당하려면 우리가 YMCA가 어떤 단체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YMCA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또 반복하지만 제가 이해한 YMCA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랬으면 하는 YMCA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기독교 선교 단체라고 저는 정의성을 규정하고 있어요. 기독교 단체다. 모든 기독교 단체는 선교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선교라는 것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 선교도 있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또 다른 선교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많은 분도 알겠지만 미시오데이라는 선교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교의 개념으로 삼는 그런 선교 개념인데 우리는 그런 방식의 선교 개념의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문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독교 청년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쭉 하면서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 자체를 우리 선교라고 보는 거고 선교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YMCA는 다른 건 다 부정해도 목적문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부정할 수 없듯이 만약 그걸 부정한다면 기독교인이 아니듯이 YMCA는 목적문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목적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이룩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확실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YMCA는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하게 선교 단체의 기독교 단체입니다. YMCA는 로타리나 라이온즈 같은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또 정신이나 참여인들 같은 단순한 시민단체도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그게 YMCA는 아니라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YMCA는 도공이나 계획 같은 친목단체도 아닌 것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 YMCA에 양보할 수 있는 전제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거 영지체를 얘기하잖아요. 다른 선교단체에서 아니 다른 그 봉사단체에서 다른 운동단체에서 영을 얘기하는 단체를 보았습니까? 우리 YMCA에서 끊임없이 영을 얘기하죠. 영과 더불어 지와 체를 얘기하듯이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YMCA 정체성이 빠진 YMCA는 다른 식으로 말하면 시민운동의 정체성만은 시민운동 단체적 정체성만을 가진 YMCA는 이미 YMCA가 아니에요. 만약 그걸 주장한다면은 그런 단체가 활동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정신, 그 가치, 즉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생명의 강화와 확대 그리고 그 항구화를 이 땅 위에서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는 기독교 선교단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 우리 훌륭하신 정말로 위대한 선배들, YMCA 선배들이 지향했던 사람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나 고등학교 조망희 선생님 같은 분들, 아니면 기라족 같은 그런 선배님들이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가를 보면은 그런 정체성 안에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YMCA는 대한민국 애들은 하나님께 주신 큰 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민족이 어려움이 빠졌을 때 YMCA를 통해서 또 YMCA 안에서 활동했던 그런 위대한 선교자들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발전되고 성숙해졌는가에 대해서 큰 기여를 받은 그 사회이기 때문에 큰 복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정체성이 있어요. 분명히 기독교 단체이긴 하지만 우리는 사회운동 단체라는 겁니다. 사회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바꾸겠다는 뜻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라는 겁니다. 선교단체라고 한다면 흔히 하는 얘기로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첨단의 선교단체니까. 근데 그 교회와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회운동 단체라는 거예요. 흔히 그래요. 흔히 YMCA에 대해서 어떤 특히 이사님들 가운데서 YMCA가 너무 진보적이어서 나는 YMCA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진보적이지 않으면 안 되죠. 반드시 진보적이어야 되고 진보적이지 않으면 YMCA 정신이 맞지 않는 단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MCA가 진보적이어서 좀 부담스럽다, 활동을 못하겠다 하면 그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럼 YMCA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죠. 그냥 교회 활동이 아니라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만 YMCA 활동을
가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것처럼 아까 참여연대나 그 경신전 같은 그런 운동단체가 우리 사회에 많이 있지만 그런 단체와 다른 것이 우리 기독교 단체인 것처럼 또 우리는 YMCA 사회운동단체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교의로서의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서 교의는 포함되긴 하지만 일반적인 보편적인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노래 참여하고 있는 꼭 교의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가 오늘 드린 말씀도 제가 군산 YMCA 출신 군산 YMCA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군산 YMCA 상황에 대한 제가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제가 YMCA 군산 활동을 지금도 그러지만 오늘 보니까 분위기적으로 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군산 YMCA 요즘은 좀 덜 그런 편인데 옛날에는 전부 다 장로님이셨어요. 이사님들이 간혹 한두 분 정도가 이렇게 목사님 한두 분 계시는데 대부분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들, 장로 이사들을 와서 YMCA 이사회가 당인 줄 알고 있어요. 꼭 당위처럼 운영을 해요. 우리가 알지만 당위는 특히 장로교회에서의 당위,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조직이 당위를 많이 구성하고 있긴 한데 특히 장로교회 원리에 따른 당위 조직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당위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모든 권한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좋게 말하면 참 기본제도인데 대의민주적인 제도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기도 했지만 또 나쁘게 말하자면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그 정절이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당인 줄 알고 당위원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YMCA에서 활동하는 이사님들이 계신데 그것은 조심해야 될 거라고 보고 특히 어떤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냐면 실무 지도력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갖는 것에 대해 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건 예를 들어 안 좋은 예를 든다면은 실무 지도자들에 대해 특히 나이 어린 간사님들에 대해서 장로 이사님들이 부하 직원을 대하듯이 하는 것 같은 것도 가끔 볼 수도 있어요. 전혀 YMCA 운동 원리를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YMCA 독특한 운동 원리 중에 하나가 전문 유지 공용제라고 하잖아요. 흔히 수레의 두 바퀴 아니면 새의 두 날개처럼 밸런스를 균형을 맞추어야 가야 올바른 YMCA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전문 간사님들에 대해서 나이 먹은 이사들이 대하는 태도는 존중해주고 밸런스를 맞추고 균형을 갖게 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회사에서 아니면 자기 나가있는 활동 안에서 직원에 대하듯이 전부 그런 건 아닌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걸 보는데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핵심은 아까 말한 정체성은 바로 시민운동 단체라는 것 동시에 기독교운동 단체라는 것인데 거기에 내가 정말 합당한 사람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스스로 비추어봐야 된다는 생각해요. 나는 기독교 선교단체의 멤버인가 또 시민운동 단체로서의 멤버인가에 대해서 두 정체성이 YMCA 안에서 같이 혼재하고 녹여있는데 거기 합당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봤을 때 다른 건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해도 거기에 맞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YMCA라는 존재적 지향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허술하지만 정확한 시기가 아니고 화려하지만 틀린 시기의 삶을 YMCA에서 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유지 젊은 지도력 간의 조화와 균형과 협력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유지 지도력 측면에서 유지 지도자 입장에서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당의 습성을 가지고 YMCA까지 와가지고 젊은 지도력에 대해서 존중과 어떤 파트너십을 인정하지 않고 임하는 태도가 유지 지도자들에게서는 굉장히 스스로 성찰해야 할 부분이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 부분 있는 거고 그럼 그런 유지 젊은 지도력 공영제가 훼손되거나 깨질 수 있는 문제가 유지 지도력한테만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뭐 젊은 유지 중에 한 명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젊은 지도력 분들에 대해 분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유지 지도력과 젊은 지도력의 밸런스가 맞추기가 어려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 유교적인 의식이 있는 사회인데 굉장히 젊은 사람들 기성세대잖아요. 나이도 훨씬 많잖아요. 또 사회적 위치도 그래요. 나름대로 Y 이사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나름대로 활동력이 있고 또 유지 행사하거나 유지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Y를 이사를 하거든요. 근데 젊은 지도력들이 나이도 젊고 또 그만큼 사회적인 어떤 그 아직 기반이 있지 않은 그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 깨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식 속에서 유지 지도력들이 젊은 지도력에 대해서 밸런스를 균형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그 어떤 그 존중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가끔 나타나는 것이 있듯이 그런 부분은 그분들에도 스스로 그 반성해야 되지만 젊은 지도력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더 심각하게 더 중요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고 저는 그 전문가로서의 그 간사님으로서 그 젊은 지도력 말 그대로 전문이라고 하듯이 젊은 지도력으로서의 전문적인 그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성. 그걸로밖에 유지 지도력의 균형을 맞출 방법이 없어요. 또 그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뭐 그 젊은 지도력을 키워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당입니다. 전문성이 없이 간사를 하겠다는 것은 YMC 운동의 전문성이 없이 간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정체성 존재지향적인 그 YMC 간사가 아닌 거예요. 무책임하고 그 불성실한 거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저는 그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네요. 두 가지 우리 정체성이 그렇듯이 아까 우리 YMC 정체성은 신앙운동단체고 기독교단체고 또 운동단체이듯이 신앙적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사님들이 목사님들이나 특히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이상의 신앙적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성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공부 안 된다? 신앙적인 서적을 읽지 않고 거기에 대해 성찰 없고 거기에 대한 명성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YMC 간사를 한다?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인 거죠. 또한 그런 상태에서는 그 지도력과 균형을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쪽에는 특히 더 그 부분은 사실 또 하나는 이사님들이 그 목사님들이거나 특히 대부분 장로님들인데 나름대로 그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학적 전문성이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분들 이상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맞추기 주셔도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신앙서적을 많이 읽고. 근데 또 하나 유지 지도력들이 정말로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시민 운동성이에요. 그 부분은 간사님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요. 그분들 리드할 수 있어요. 사실 장로님들을 별로 유지자들 신앙적인 어떤 그 시민운동가적 전문성이 굉장히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특별한 거 빼놓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들이 젊은 지도력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다면은 충분히 그분들을 리드할 수 있어요. 사실 그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역량과 그런 전문성을 리드하지 못하면 Y는 건강하게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전문성, 즉 신학적 전문성과 운동적 전문성을 확보한 그런 젊은 지도력에 의해서 유지 지도력 균형을 맞추고 가야 되는 것이 YMCA의 가야 될 길이다. 이걸 어떻게 가야 되냐? 가야 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사회마다 한 시대마다 그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요구하는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니까 한국 사회에서 아니면 전국 전주 지역에서 분단 지역에서 요구하는 시대 정신이 과연 뭔가? 그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바로 캐치해서 그거를 선고하고 그것을 떠안아서 YMC에 이끌고 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역사학자
토인비 교수가 얘기한 대로 말 그대로 창조적 소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봄으로써 전문가 역할은 그거잖아요. 일반 상식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특정한 깊은 내용과 수준 높은 그 통찰을 통해서 그 사회가 가야 될 부분을 먼저 깨달아서 파악해서 이끌고 가야 되는 거. 그게 YMCA인데 YMCA 안에서 특히 전문 지도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앞장을 서고 선도해야 된다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탄광이 카나리아를 데리고 간다는 것이 그런다잖아요. 위험할 때 카나리아가 먼저 그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위험을 방지한다고 하듯이 한 사회에 닥치는 어떤 문제의식, 실정신을 젊은 지도력들이 젊은 지도에 전가하는 건 아니지만 다 YMC 자체가 그래야 되지만 특히 YMC 안에서 젊은 지도력들이 그거에 대해서 깨달아서 그 YMC의 코어를 이루고 향도를 삼아서 성공에 선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느 면을 보면은 또 다른 측면을 보면은 옛날에 아니라 우리 그 성경에 있듯이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들이 사실 그런 정말이 있잖아요. 신앙적 관점에서 신앙적 그 지향에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 유대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가 지향을 걸어왔던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먼저 깨닫고 그분들이 먼저 말 그대로 광야의 빛을 이루는 목소리가 돼서 유대 사회를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끊임없이 부르짖었고 이끌었던 역할을 했던 게 유대의 그 구약 선지자였다면은 오늘날의 선지자들은 바로 YMCA가 되어가지고 특히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젊은 지도력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지도력들의 1차적인 운동의 대상은 바로 회원들이고 더 한 번 더 구체적이 된다면 젊은 지도력들이야 되는 겁니다. 젊은 지도력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적인 특히 운동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젊은 유지 지도력들을 그렇게 깨우치기 위해서 그 방향을 끌고 간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대사회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해야 될 일이 그거고 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는 그 일이 앞서서 우리 회원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깨쳐주는 YMCA에 대해서 특히 더욱더 그 급선무는 유지 지도력들에 대해서 그런 일을 전문 지도력들이 해주셔서 해줘야 하는 것. 그게 바로 YMCA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YMCA가 정말 YMCA다운 YMCA가 될 수 있게 하는 1차적인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YMCA가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것처럼 또 YMCA 안에서 젊은 지도력들, 유지 지도력 회원들에 대해서 특히 유지 지도력들에 관련된 것은 예언자적 소명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자적 소명을 갖는 것. 그 시대정신을 캐치해서 그것을 우리 사명으로, 우리 소명, 우리 해결될 YMCA의 소명으로 삼아서 나가는 것. 제가 자꾸 젊은 지도력들이 부담스러운 말씀이거나 막 책임을 한편으로 또 전가하거나 하는 말로서가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 젊은 지도력님들께서는 그 일에 소명을 삼고 그 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길에서 행복을 어떤 자기 만족, 자아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YMCA답지 않은 그 일이다라고 생각을 이런뜻이지만 드립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YMCA 멤버 전부가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 역할에 배속해 그렇다는 것을 드립니다. 현실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YMCA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YMCA다운 과거 선배들이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고 정말 훌륭하게 했던 그 일을 이어받아서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그 기여를 보금적인 아니면 운동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그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도지는 숙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여기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있지만 위탁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사업.
냉철하게 스스로 판단해 봤을 때 주택 사업이 근래 일이었잖아요. 사실 한국 사회가 굉장히 그 선진화되고 복지 사회가 되면서 이게 위탁기관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위탁기관을 우리 YMC가 많이 스타트를 하게 되는데 이건 뭐 우리 YMC가 스타트한 게 아니라 사회가 분위기가 그렇게 또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숙제와 과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YMC가 수탁기관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수탁기관을 통해서 YMC에 지향하는 정신과 가치와 정체성이 표현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YMC는 알다시피 어떤 권력을 지향하는 기관도 아니고 또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늘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일차적인 어떤 과제는 아니고 숙제도 아닌 거죠.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조직을 줄이거나 조직을 안 만드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할 수 없어요. 그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조직을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일차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그렇게 봤을 때 수탁기관이 늘어나는데 YMC가 그 정체성과 그 정신이 막혀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기본 성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양자간 택을 해야 된다면은 만약에 그런 경우 정체성이 취약해지고 철학이 약해지고 우리 어떤 그 나아갈 바에 방해가 된다면 수탁기관을 안 맞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냉철하게 생각해 봤을 때 YMC 오랫동안 활동해 분들이 또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100%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수탁기관에 적었을 때 YMC와 수탁기관이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 YMC가 어느 게 더 생명이 있고 활동력이 있고 영향이 있었고 더 YMC에 다운 YMC에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탁기관이 늘어났는데 YMC의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해왔던 만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는가, 선한 영향력이, 창조적 영향력이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개개 YMC가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연령 차원이라니까 전국 YMC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조직을 늘리기 위한 조직이 아니고 YMC의 운동가를 생산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봤을 때 그게 1차 목표고 2차 목표가 조직 확대인데 그것을 위한 조직 확대인데 본말이 전달되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YMC는 저는 그래서 그 몰래 같은 자리도 참 딱딱한 자리이긴 한데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연령 차원에서 제도적인 또 정기적인 그 유지 지도자들과 젊은 지도자들에 대한 재교육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된다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명색이 연령 이상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자격이 침뱉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서 한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그러지만 그것을 피한다면 YMC가 정말로 제대로 YMC인가에 대해서 또 정말 건강하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참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반복되는 것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하나 있는데 YMC는 교회와 다른 것은 교회는 알다시피 교회의 대표자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장로들입니다. 교인의 대표이다. 교회의 대표는 목사님이신데 YMC 대표 이사장이잖아요. 이사장은 전문 지도력이 아니고 유지 지도력 중에서 이사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YMC에는 회원운동체라는 거예요. 회원. YMC에는 아까도 또 말씀드린 반복해서 하나 드리자면 젊은 지도력들이 나서서 모든 활동을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나쁜 얘기라는 게 아니라 유지 지도력들이 그렇게 운동가로서 YMC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젊은 지도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운동가 중에
한 유지 지도력이 YMC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게 조직 구조가 그 교위와 그 YMC가 굉장히 유사한데 당위와 담임 목사님이 있는 것처럼 이사위와 이사가 있는 것처럼 이사위의 대표가 목사님이 아니고 유지 지도력의 한 분인 그 이사인 것은 바로 그 회원 운동체라는 거. 회원이 중심이고 회원이 주인이라는 거. 그것은 뭐 권리로서의 주인과 뭐든 권리로서 권한으로서의 주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운동의 핵심이고 행동의 주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부탁드리지만 전문 지도력분들 이사님들이 운동가를 만드시는 일이고 1차적인 것은 회원들이 운동가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막 사회운동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지도 그만 배웠는데 두 번째 중요하다.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역할이라는 거예요. 각각 YMC 안에 있는 회원들을 나와 같은 그러니까 나는 게 아니고 운동가 그 전문 간사님들 같은 운동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추구 역할, 그 추구 소명이라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사회에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면서 죄송한데 또 제가 더 드릴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건데 아마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운동가 그 선배 정말 훌륭했던 개화 이후에 지금까지 정의 이사기 와이운동 역사 속에 볼 때 그렇게 했던 그 선배 전문가님들이 사실 아시지만 YMC 이사장 했다가 누가 유명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유명하다고 정말 아니로디 총무님도 지금 총무라고 하잖아요. 지금 사무총장이지만 지금 옛날 총무라고 하죠. 총무님도 유명하신 분이 많잖아요. 그만큼 역할이 그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명망과 명성을 얻는 총무님들, 총장님들, 간사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한국 사회를 대표를 끌고 갔던 우리 YMC 역사가 있잖아요. 어떤 Y 이스라엘이 끌고 갔다는 역사는 없어요. 그 총무님들이 한국 사회의 대도주는 역할을 했죠, 다들. 그런 것들이 회복되거나 그런 것들이 이어나가는 YMC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원들은 유지시설을 그럴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되는 책무고요.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한국 사회에서 간사님들이, 총무인들, 총장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뒷받침해주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또 역할이고 그럼으로써 협력해서 YMC가 한국 사회 그 유의미한 창조적인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한국 사회가 정말 건전하고 아름답게 통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끝으로 한마디가 되게 많지 않은데 이제 서광선 박사라는 분이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지만 세계인명 중재도 하시는 분인데 뭐 한국 YMC의 그 태도라고 얼마나 뭐 그런 분이 말씀하시는데 특히 교회와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교회와는 너무 가까워서 나는 너무 멀어서 않는다. 불가분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 제가 들었어요. 뭐 그런 정도의 그런 서광선 박사님 같은 분이 했다는데 뭐 토를 다룰 수는 없지만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한편으로 조금은 좀 다른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의미와 역할과 존재감을 비추었을 때 과연 그런 방식이 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말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은 지금 그 한국 사회에서 그 교회들이 위기라고 하잖아요. 여기 대부분 뭐 교회다이 신앙인들 같은데 알고 계신 분들이 기도 혹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위기라고 하는 하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다 공감하는 대회이고 시민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호 얼마 전에 그 옛날에 100주년 그 YMC 연맹 100주년 설립 토론회가 있었는데 김호규 교수라는 사회학자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사회운동이 그게 열심히 했던 분이거든요. 과연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한국사회에서 현대사회에서 사회운동의 단체로도 존재 의미가 있을까? 자기는 굉장히 우리하고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서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그만큼 사회운동 단체도 굉장히 유기입니다. 옛날에 한국사회 이끌어서 뭐 참여연대 같은 거 지금 그렇게 그걸 합니까? 그전에 교신들 같은 단체 한국사회 주도하다시피 했잖아요. YMC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런 역할들과 존재감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YMC는 두 개 교회와 사회운동 단체가 공유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 공유하고 있는 단체 조직의 정체성의 두 정체성이 굉장히 지금 빠지는 한국 사회 상황 속에서 YMC는 더욱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유기하고 유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YMC 운동의 근거와 그 조직적 그 토대를 저는 한국 물론 뭐 꼭 100% 그래야 된다고 하지만 주요하게는 한국 교회에 삼고 한국 교회의 토대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역량을 YMCA 역량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떼어줄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 교회가 정말로 위기에 빠진 원인 중에 하나가 YMCA 같은 운동적 역량을 굉장히 가지지 못하게 된 것이었는데, 그렇게 거꾸로 교회의 역량을 YMCA 역량으로서 활용해야 됨과 동시에 YMCA의 그런 운동적 취향을 교회에 끊임없이 주입해서 교회도 그런 역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YMCA 역할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지금 이렇게 말씀 안 드리더라도 YMCA 주요한 영향들이 교회에서 오긴 하지만 하는데 그걸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들고, 조직적으로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그냥 우리는 그냥 YMCA를 대사회적인 활동만, 사회적 운동의 주제들만 떠안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 넘어서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는 역할까지도 버겁지만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런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고, 그런 것이 더욱더 절박하게 요구되는 YMCA의 요구되는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를 휘장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주요하게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가끔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YMCA는 한국 교회의 별동대와 같은 사회다. 그 역할을 한다. 우리는 흔히 세상과의 선한 싸움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선한 싸움을 하고 이제 가치와 다른 가치를 놓고 싸움을 하잖아요. 원리적 싸움은 아니는데 가치적인 싸움을 세상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선, 두 세력의 전선 가운데, 대치하고 전선 가운데 YMCA는 그 사이 교회가 갖는, 복음의 책무가 갖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사회 가운데 떨어뜨려 놓은 그런 별동대와 같은 역할이 바로 YMC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YMCA는 한국 교회가 세상에 던져진 가치적인 세상, 적대적인 세상인 사회에 던져진 창이다라고 생각해요. 창. 상대를 괴멸시킬 수 있는 창이라고 생각하고, 그 창의 손잡이가 바로 유지 지도력이고, 창의 날이 바로 전문 지도력이다. 표현 적절하고 좀 더 전투적인 이런 폭력적인 그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렇다고. YMCA는 한국 교회가 사회에 던져진 복음적인 창인데, 창의 손잡이는 유지 지도력이고, 그 창의 최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날은 전문 지도력이다. 그래서 결국은 유지 지도력에서 뒷받침된, 보호되고 강화된 그 칼날에서 우리의 가치가 사회에 침투돼서 사회의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의 가치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우리 YMCA가 하고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예를 들면서 제가 시간이 이 정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의하는 중간에 오해 강사이신 허정도 이사장님도 오셨네요. 손 한번 들어주시고, 질문을 더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다른 의견이 있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거나 하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황진 이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좀 놀람도 있었어요. 늘 부드럽고 비전과 사명, 소명을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문제점도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유지 지도자가 MC 운동의 소명의식이 없고 어떤 비전에 대해서 공유하지 못한다면 떠나야 된다. 실무자는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지 않는 실무자는 의미가 적다. 그리고 기독교 운동성을 가져야 된다. MC 운동성을 지녀야 된다라고 날카로운 말씀도 전 처음 들었어요. 황진 이사장님한테는.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 YMCA 운동이 회원 운동체다. 우리가 많은 수탁 기관의 문제점들도 말씀하시면서 YMCA 회원 운동체로서의 우리 회원을 가지고 운동을 하느냐, 회원을 모시고 하느냐, 청소년 수용시설에서 돌봄센터에서 YMCA 공연에서 등등 이런 회원 운동체로서의 YMCA가 이런 회원 운동체라는 것은 10,000원을 내는 후원 회원이 아니라 함께 활동하는 회원 운동체를 말씀하셨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좀 짧은 시간 안에 큰 근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할 내용들이 오해도 물론 있지만은 혹시 조금 이 이야기는 한번 다시 한번 짚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습니다. 네, 힘드셨네요. 네. 황진 이사장님의 그 말씀 속에서 제가 느끼고 있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기뻤고요. 저도 이제 YMCA 이사로서 7년 차인데요. 그동안 느꼈던 것을 속 시원하게 말씀드려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비전과 열정과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확실히 그것이 최고의 원동력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과 젊은 유지 지도자들이 우리 YMCA에서 꿈나무로 자라서 결국은 이 주류의 YMCA 운동을 이끌어 가려면, 아까 어떤 판사님이 생각나는 게 열정페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가슴이 조금 아팠거든요. 예. 비전과 열정이 먼저 시작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젊은 지도자들이 YMCA에서 더 남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떤 구조적인 그런 월급이라든지 그런 동기부여를 받침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면 너무 기쁠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사님들과 모든 조직의 그 다이멘션 차원들이 합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YMCA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늘 황진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열정적이고 참여적인 그런 내용들이 보완되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 다른 한두 분 정도 더 코멘트 하실 분 계신가요? 네. 네. 진한 YMCA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예. 저도 이제 YMCA를 제가 이렇게 지난해 5월 후에 계속 하고 있었는데 거의 17년 이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아까 이제 이야기 마셨던 유지 지도자와 실무 지도자 간의 그런 갈등들도 보았고, 거기서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황진 이사장님이 저는 지금까지 정체성을 Y는 시민단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고 Y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사회운동단체다, 좀 더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은 거의 Y 회원들은 그냥 회비를 내는 회원인 경우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이도 훨씬 그런 것 같고, 다른 아이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걸 유지 지도자들이 위원회가 있잖아요. 각 위원회가 유동성을 지향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정체성도 그래도 위원회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실무 지도자들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부분이 있고, 유지도자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책임감을 갖고 소명을 갖고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그걸 운동성을 갖고 일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회원들이 운동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은 좀 그게 더 이것들을 보완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거 하나 묻고 싶고요. 지금 제가 이제 가장 꽂혀 있는 거는 현재는 개인 복지예요. 직원들에 대한 복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밖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나의 개인의 삶이나 이런 것도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정페이 이야기에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거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그래, 아까 이야기했던 회원 중독성하고 이거 두 가지 말씀드리죠. 잠시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아까 그 배우경 이사님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일주일에 딱 이게 되는 순간 하여튼 그냥 넘어가지지 않더라고요. 명장도 그러시잖아요.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갖기 어렵다. 사람이 몸을 입고 사는 존재인 한 그걸 전혀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그걸 과도한 요구다 인간에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해 드리고 우리 전 가정들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와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대우에 대해서 그것은 뭐 유지 지도자의 책무죠. 또 현실적으로 유지 지도자의 그 책임을 져줘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마침 쉽지는 않지만 그 책무를 확실하게 져주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사실 오늘 여기는 좀 간사님한테 더 과도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휴민에는 휴민만 되면 감사하고 정체성을 그만두고 휴민에는 휴원만 한두 번 더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체성은 사실 한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럴 만큼 그게 절박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대답을 가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답을. 이게 다 결국 답은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열심히 해서 회원 모집하고 또 우리 유지 지도자들은 회원 모집하고 그 회원들을 모집에 오면 우리 가정에서 전문성을 이렇게 주입시켜서 운동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 일을 서로 역할 분담이라고 할 건 없지만 주요한 그 책무로 삼아서 협력해서 가는 수밖에 없고 그 일이 어려우니까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추요 만족스럽게 많이 잘하고 있지만 더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거죠. 뭐 사실 제 감히 뭐 대답 드릴 수 없고 이미 또 답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숙제 중에 숙제죠. 죄송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 정말 뭐 그냥 계신 데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존경하는 우리 허정도 회장님 못 뵙고 갈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오해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뵐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정말 방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귀중한 시간인데 그냥 바쁜 시간 진짜 어쩔 수 없이 왔다 간다 하는 생각이 안 들어서 정말 좋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